지금 이 순간 손에 쥔 것들이 모두 사라진다면 어떨까요? 직장에서의 지위, 오랜 시간 쌓아온 관계, 평생 모은 재산. 만약 이 모든 게 한순간에 증발한다면 과연 당신에게 남는 건 무엇일까요? 대부분은 이렇게 답할 겁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하지만 1700년 전 왕필이라는 23 청년은 전혀 다른 답을 내놓았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비로소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 이것은 위로가 아닙니다. 존재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통찰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영상을 통해 삶의 공허함을 느낄 때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내면의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왕필과 곽상, 하한이 발견한 무와 유의 비밀. 그것은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고 바꿔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생각입니다. 아무것도 없음을 떠올려 보세요. 지금 당장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상상해 보는 겁니다. 방금 당신 머릿속에 떠오른 그것은 무엇이었나요? 텅 빈 공간? 깜깜한 어둠? 아니면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는 백지 같은 것? 여기서 결정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없는 무를 떠올리는 순간 그것은 이미 아무것도 없는 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이 어떤 형태로든 존재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왕필이 직면한 근본적 딜레마였습니다. 그는 노자의 구절과 씨름했습니다. 도는 이름 붙일 수 없다. 이름 붙이는 순간 그것은 이미 도가 아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문장을 읽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신비주의적 표현이겠지. 하지만 왕필은 여기서 존재의 구조를 발견했습니다. 모든 것은 이름을 가집니다. 책상, 의자, 하늘, 사랑, 고통. 이름이 있다는 것은 구분 가능하다는 뜻이고 구분 가능하다는 것은 형태를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형태를 가진 모든 것은 유입니다. 그렇다면 형태가 생기기 이전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왕필은 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알았습니다. 무라고 이름 붙이는 순간 그것도 하나의 형태가 되어버린다는 것을. 그래서 무는 개념이 아닙니다. 무는 작동 방식입니다. 당신이 지금 앉아있는 의자는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나무를 잘라서? 그럼 나무는? 씨앗에서? 그럼 씨앗은?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생겨나기 이전에 도달합니다. 그 이전 상태를 우리는 규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없다면 지금의 의자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왕필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무는 유의 근원이다. 무 없이는 유가 생겨날 수 없지만 유가 없다면 무는 드러나지 않는다. 이 문장의 깊이를 천천히 음미해 보세요. 무와 유는 대립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를 드러내주는 관계입니다. 흰 캔버스가 없으면 검은 선을 그릴 수 없지만 검은 선이 없으면 흰 캔버스의 하얀색도 보이지 않습니다. 침묵이 없으면 소리가 없지만 소리가 없으면 침묵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무와 유는 서로를 완성시키는 짝입니다. 왕필이 이 깨달음에 도달했을 때 그는 23살이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3년 뒤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통찰은 1700년이 지난 지금도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60년 뒤 곽상이라는 사람이 왕필의 이론에 근본적 질문을 던집니다. 곽상은 장자의 주석을 쓰며 왕필의 체계 전체를 뒤집어 버립니다. 그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만물은 근원이 없습니다. 각각의 존재는 스스로 생겨났고 스스로 변화하며 스스로 소멸합니다. 우리는 항상 원인을 찾습니다. 이것은 왜 생겼지? 저것은 누가 만들었지? 원인과 결과의 사슬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사고방식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곽상은 이 전제 자체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반드시 원인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 그것이 과연 옳은가? 씨앗을 보세요. 씨앗이 싹을 틔우는 것은 누군가 명령해서가 아닙니다. 씨앗 안에 이미 그럴 가능성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 가능성은 누가 준 건가요? 땅이? 햇빛이? 물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조건일 뿐 원인이 아닙니다. 씨앗은 그 자체로 싹 틔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곽상은 이것을 자화,
스스로 변화함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관찰이 아니라 존재론적 혁명이었습니다. 강물은 왜 낮은 곳으로 흐르나요? 중력이 끌어당겨서. 그렇다면 중력은 왜 물체를 끌어당기나요? 질량이 공간을 휘게 만들어서. 그럼 질량은 왜? 이렇게 계속 물으면 끝이 없습니다. 곽상은 이 무한 퇴행을 끊어버립니다. 애초에 원인이라는 개념 자체가 환상입니다. 만물은 그냥 그렇게 존재합니다. 이것은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왕필의 체계에서는 무라는 근원에서 모든 것이 파생됩니다. 그렇다면 개별 존재는 결국 종속적인 셈입니다. 의자는 나무에 종속되고 나무는 씨앗에 종속되고 씨앗은 결국 무에 종속됩니다. 하지만 곽상의 체계에서는 모든 존재가 자기 자신의 주인입니다. 나무는 나무로서 완전하고 강물은 강물로서 완전하고 당신은 당신으로서 완전합니다. 아무것도 다른 것에 종속되지 않습니다. 왕필에게 무가 중요했다면 곽상에게는 각각의 유가 중요했습니다. 모든 개별 존재가 자기 완결적이라는 것, 이것이 곽상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무는 아예 필요 없는 걸까요? 곽상의 답은 놀랍습니다. 무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이 스스로 작동합니다. 이 문장을 곱씹어 보세요. 좋은 부모는 자녀를 통제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스스로 자랄 공간을 줍니다. 좋은 리더는 조직을 세밀하게 관리하지 않습니다. 구성원이 스스로 일할 환경을 만듭니다. 좋은 정부는 국민의 삶에 간섭하지 않습니다. 각자가 자기 길을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둡니다. 무의 본질은 비움입니다. 그리고 비움을 통해 채움이 일어납니다. 곽상이 이 통찰을 얻은 것은 4세기 초반 중국이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던 시기였습니다. 권력은 끊임없이 바뀌었고 사람들은 내일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 시대에 곽상은 말합니다. 각자가 자기 본성대로 살 때 세상은 저절로 조화를 이룬다. 이것은 이상주의가 아니었습니다. 혼란한 현실에서 발견한 생존의 지혜였습니다. 이제 이 논쟁이 우리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봅시다. 왕필과 곽상은 사실 같은 질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은 무엇으로 규정되는가? 왕필은 인간은 무에서 왔다고 했고 곽상은 인간은 인간 그 자체라고 했습니다. 언뜻 반대처럼 보이지만 실은 같은 통찰을 다른 각도에서 말하는 겁니다. 당신은 직장인입니다. 부모입니다. 배우자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역할입니다. 그런데 역할을 다 벗겨낸 나는 무엇일까요? 왕필이라면 이렇게 답할 겁니다. 역할을 벗겨낸 당신은 무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무이기 때문에 당신은 어떤 역할도 될 수 있습니다. 곽상이라면 이렇게 답할 겁니다. 역할은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에게는 타고난 성질이 있고 그것이 진짜 당신입니다. 둘 다 같은 걸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사회가 부여한 정체성이 아닙니다. 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왕필의 관점에서 당신은 무한히 변화 가능합니다. 회사원이었다가 실업자가 되고 다시 예술가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질이 무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채워질 수 있으니까요. 곽상의 관점에서 당신은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고기는 하늘을 날 수 없고 새는 물속에서 숨 쉴 수 없듯이 당신에게도 맞는 삶과 맞지 않는 삶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통찰이 나옵니다. 두 관점 모두 필요합니다. 당신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지만 동시에 특정한 성향도 있습니다. 자유는 무제한이 아니라 자기 본성을 아는 데서 나옵니다. 직장을 그만둔 사람이 나는 이제 뭐든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왕필의 관점에서 그는 무로 돌아갔으니까요. 모든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곽상은 덧붙입니다. 그렇다고 아무거나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당신 안의 본성이 원하는 것을 찾으세요. 둘의 조합이 진짜 지혜입니다. 가능성을 열어두되 방향은 내면에서 찾는 것. 이것은 현대 심리학이 말하는 자아 실현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 명의 사상가인 하안이 등장합니다. 하안은 공자의 제자이면서 동시에 노장 사상에 심취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두 세계를 연결하려 했습니다.
유교는 관계를 말합니다. 부자, 군신, 부부. 도교는 자유를 말합니다. 무의, 자연, 해방. 하한의 답은 이렇습니다. 무는 개인의 차원에서 작동합니다. 예는 관계의 차원에서 작동합니다. 두 충이는 모순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내면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어떤 역할에도 얽매이지 않고 무처럼 비어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타인과 만날 때는 형식이 필요합니다. 그 형식이 바로 예입니다. 예는 억압이 아닙니다. 예는 서로 다른 무들이 충돌하지 않고 조화롭게 만나는 방식입니다. 재즈 음악을 생각해 보세요. 각 연주자는 자기만의 즉흥 연주를 합니다. 완전히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연주자의 소리를 듣습니다. 리듬을 맞추고 공간을 내어주고 대화를 나눕니다. 이것이 하한이 말하는 관계입니다. 내 안의 무를 지키면서 동시에 타인의 무를 존중하는 것. 직장에서 당신은 상사의 지시를 따릅니다. 지시를 따르는 것과 자아를 잃는 것은 다릅니다. 외적으로는 조직의 일원으로 움직이되 내면적으로는 여전히 당신 자신이어야 합니다. 가족 안에서 당신은 부모, 배우자, 자녀의 역할을 합니다. 역할은 가면이 아니라 춤입니다. 춤을 추는 동안 당신은 자유롭습니다. 하한이 발견한 것은 개인과 사회의 균형점입니다. 너무 개인에 치우치면 관계가 깨집니다. 너무 사회에 치우치면 자아가 사라집니다. 진짜 성숙은 이 둘 사이의 줄타기입니다.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갑시다.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당신에게 남는 것은 무엇인가? 40대 중반 회사에서 해고당한 남성. 20년 경력이 한순간에 무의미해졌습니다. 그는 생각합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왕필은 다르게 봅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무로 돌아간 겁니다.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모든 가능성이 다시 열린 상태입니다. 회사원이라는 정체성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껍데기였습니다. 이제 그는 껍데기 아래에 있던 자기 본성과 마주합니다. 곽상이 말하는 진짜 자신과 마주하는 순간입니다. 30대 여성 7년 연애 끝에 이별.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었어. 하지만 하한은 다르게 봅니다. 관계가 끝난 것은 그 관계가 더 이상 자연스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듯 관계도 자연스러운 방향으로 흐릅니다. 억지로 붙잡는 것은 자연에 반하는 것입니다. 놓아줄 때 각자는 자기 자리로 돌아갑니다. 20대 청년 취업 실패 3년째. 나는 쓸모없는 인간인가? 하지만 곽상은 다르게 봅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이 당신의 본성과 맞지 않는 것뿐입니다. 당신의 본성이 원하는 길을 찾으세요. 그 길 위에서는 실패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그것은 사라진 게 아닙니다. 그것은 무로 돌아가 더 큰 유가 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끝은 새로운 시작이다. 당신 안에 이미 답이 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가는 길이다. 1700년 전 그들이 오늘 우리에게 건네는 한마디.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텅 빈 손 안에 우주가 들어 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느끼고 있다면 기억하세요. 그 무는 절망이 아니라 다음 유를 위한 씨앗입니다. 그리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지금 당신의 무는 무엇인가요?